안녕하세요. 원샷입니다. 출퇴근 15분 만에 끝내는 직장인 주투자 원샷입니다. 오늘 방송은 주식에는 절대 없는 주식 매매 기술, 이동평균선의 비밀 2편, 이동평균선 장단점과 그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평균선의 비밀 1편을 핵심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동평균선이란 불규칙한 캔들 차트와 달리 그 이동평균선은 매일 불규칙한 어떤 주가의 흐름 단위를 며칠 단위로 뭐 20일, 5일, 60일 이렇게 묶어서 평균을 내서 일정 기간의 평균적인 주가 흐름을 표시한 연결선이다 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캔들만 왔다 갔다 캔들만 있으면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떤 주가 흐름을 파악하기가 쉽지만 이 이동평균선은 하나의 선으로 이렇게 계속 이어져서 연결하다 보니까 어떤 추세를 파악하기가 쉽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동평균선은 평균 매수 단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5일 이평선은 최근 5일간의 매수 평균 단가를 의미하는 거고요. 20일 이평선은 최근 20일간의 매수 평균 단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급격히 상승한 이동평균선에서 이제 주가가 급히 상승했으면 이동평균선도 따라서 오르겠죠. 그래서 내가 매수한다면 그런 이제 나의 현재의 매수가는 급격히 상승하기 전에 싸게 매수해서 이미 수익을 낸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이 어려운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1월 15일 날 매수를 했어요. 급격히 올라간 지점이 1월 15일인데 내가 그 지점에 샀다는 거죠. 그럼 5일 이평선만 해도 기준으로 봤을 때 최근 5일 동안 1월 11일에부터 1월 15일 날 산 사람들의 가격보다 내가 1월 10 급격히 주가가 오른 1월 15일 날 샀을 경우 1월 10일에서 15일에 산 사람들의 주가가 더 낮죠. 급격히 상승하기 전에 샀으니까. 그럼 그 사람들의 매수 단가가 나보다 더 낮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입장에서 쉽게 차익 실현을 하고 싶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인 거죠. 하락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급격히 하락한 이동평균선에 내가 매수했다면 나의 현재의 매수 단가보다 급격히 하락 전에 비싸게 매수해서 이미 손실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급락하기 전에 샀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할수록 본전 심리에 따른 매도 물량이 쏟아져 추가 상승이 어렵다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이 되게 신기한 게 0%에다 20%까지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주가가 오르면 오르네. 근데 내가 0%에서 20%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주가가 20% 상승으로 이제 뚫고 올라가서 본전돼서 20% 상승 가도 대부분 본전이나 5% 플러스 5% 뭐 10% 이럴 때 파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 손실했던 기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만큼 그 주가가 하락했다가 상승할수록 본전 심리에 따른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기 쉬워서 추가 상승이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지난 편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그럼 이동평균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차트가 있죠. 5일 이평선이 파란색, 20일 이평선이 분홍색, 60일 이평선이 갈색입니다. 일단 이동평균선은요, 강세장과 약세장을 쉽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강세장에서는요, 주가가 이동평균 위에서 파동을 지속하며 상승하기가 쉽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강세장에서 주가가 이렇게 위에서 움직이죠. 5일 이평선 위에서 움직이죠. 그죠? 그러니까 강세장으로 파악하기가 쉽고요. 또 이제 그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다가 이평선을 이탈하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제 추세가 바뀝니다. 언제까지 상승할 수 없죠. 근데 약세장에서는 주가가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파동을 지속하며 하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5일 이평선 밑에서 계속 움직이죠. 20일 이평선 밑에서도 움직이고. 그래서 이렇게 약세장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락장에는 이렇게 반등하기 위해서 거래량 증가가 필요한데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동평균의 단점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동평균은요, 과거의 주가를 평균한 값입니다. 5일 이평선은 지금 시점의 5일 이평선은 어제까지 얘기인 거예요. 지금의 시점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나는 사야 되는데 이동평균선을 보고 매매를 한다면 어제까지의 결과값만 갖고 해야 되니까 어제까지 상승하다가 오늘 하락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템포 느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동평선 갖고 어떤 매매 타임을 잡기는 어렵다.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평선을 보고 있기 때문에 세력이 이걸 역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가장 큰 단점이죠. 누구나 이동평균선을 본다고 생각해요. 제대로 이렇게 잘 알지도 못하지만 난 어쨌든 뭐 본다. 근데 각종 주식 기본서의 이평선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자세히 되어 있잖아요. 그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평선을 봐서 세력이 역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밑에 차트 보시죠. 자, 이 원 지금 올라갔죠. 여기 보면 주가가 캔들이 이평선 밑에 다 붕괴돼서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일반 책에서는 뭐라 그래요? 매도해야 된다 그러죠. 주가 이평선을 하향 이탈했으니까 이제 매도해야 된다고 책에 나와 있죠. 근데 주가는 이렇게 떨어졌다가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이런 게 이동평균이니까 너무 많은 사람과 본다는 게 단점이죠. 이평선이 추세를 파악하기는 되게 직관적으로 파악하기는 쉬운데 그걸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그걸 세력이 역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 단점입니다. 자, 그럼 이동평균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도록 하시죠. 자, 5일 이평선은 파란색이고요. 분홍색 20일 이평선은 분홍색, 60일 이평선은 갈색, 120일 이평선이 노란색, 200일 이평선이 녹색입니다. 자, 5일 이평선은 여러분 한 주간의 주가의 흐름을 나타내는 거고요. 20일 이평선은 한 달간의 주가의 흐름을 나타내는 거고요. 60일 이평선은 석 달간 1분기의 주가 흐름을 나타내는 겁니다. 120일 이평선은 반기죠. 반년의 주가 흐름을 나타내는 거고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평선만 보세요. 캔들 보지 마시고 60일 이평선은 갈색인데 상승 추세죠. 이게 셀트리온 주가 차트인데 120일 이평선 반년 동안 쭉 상승했네요. 노란색 이평선만 보면 그죠? 200일 이평선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20일 이평선 이제 5일 이평선 보면 약간 굴곡이 색이죠. 이평선이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20일 이평선보다 5일 이평선에 더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높죠. 그렇지만 장기로 봤을 때 주가는 60일 이평선 보면 주가는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이평선은 5일 이평선, 20일 이평선을 말하고요. 중기 이평선은 60일, 120일 이평선을 말합니다. 장기 이평선은 200일 이평선을 말하는데 보통 이제 개인 투자들은 50일, 20일, 60일 정도 보시면 되겠죠. 뭐 120일 보신 분도 계시지만 저는 50일, 20일, 60일, 1000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누고 중요한 거 이제 단기 이평선은 단기에 있는 증시 이벤트에 민감합니다. 무슨 사건이 터졌다든지 그러니까 한 달 정도죠. 맥시멈 단기 이평선은 20일 이평선까지니까 뭐 금리가 갑자기 올랐대더라 뭐 이러면서 이제 어떤 증시 이벤트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요. 이제 또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주가와 이격도를 봐야 됩니다. 이게 이격도라는 게 주가와 이제 이평선 간의 그 멀어진 그 간격을 얘기하는데 주가가 이평선에서 멀리 이제 상승을 하거나 하락해서 멀리 멀어지면 다시 되돌아오게 되는 성질이 있는데 왜 이격도를 봐야 되냐면 이제 매수 시점을 봐야 되기 때문에 60일 이평선 보고 매수를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일이나 뭐 22평선 보고 추세를 파악하고 이제 여러 가지 보면서 이제 매수점을 잡는데 요건 또 나중에 한번 이격도는 설명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중기 이평선 60일, 120일 이평선은 시장 수급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좋다란 말을 많이 하죠. 그러면 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할 여력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특히 이제 상승장, 이 차트 보면 상승장인데 이 상승장에서는 중기 이평선을 지지하며 상승세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가가 아무리 빠져도 60일 이평선 지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 차트도 보시면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중기 이평선을 지지하며 상승하는 게 많고 주가가 중단기 추세를 파악하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60일 이평선, 1분기, 120평선, 반기 이러면 상승하는 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오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거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동평균선의 지지와 저항. 자, 5일 이평선이 파란색, 22평선이 분홍색, 60일 이평선이 갈색입니다. 자, 상승 추세인 주가가 이평선까지 하락하면 상승을 주가가 막 하다가 하락하면 단기에 꺾일 수가 있죠. 그럼 주가를 지지하게 되고요. 이평선이 하락 추세인 주가가 이평선까지 올라오면 이평선이 주가 상승을 막는 저항선으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단 이제 유통 물량이 적거나 그런 거래량이 적은 중성주는 제외하고요. 한번 보시면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요 원 부분에서 하락을 했어요. 그죠? 5일 이평선을 이탈을 하고 이평선 지지를 실패하고 그렇지만 그 다음에 다시 분홍색 20일 이평선에서 지지가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이제 20일 이평선에 지지가 됐죠. 성공을 하면 다시 가게 됩니다. 주가가 떨어져도 5일 이평선 지지 실패해서 떨어졌지만 20일 이평선에 결국 지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주가가 원 나오기 전에 횡보를 하다가 5일 이평선에서 지지가 성공이 됐죠. 그러니까 주가는 다시 가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5일 22평선 지지가 성공했고 주가가 다시 그다음 횡보를 하다가 이렇게 지지가 성공이 되고 주가는 이제 갔습니다. 근데 이제 거꾸로의 경우입니다. 자, 주가가 요 지점은 한 빠졌죠, 여러분. 앞에 21 이평선 지지 성공하고 장대 한봉 나온 다음부터 약 한 이 지금 원 있는 데까지 22일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8일이 빠졌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 원 나오기 1, 2, 3, 4, 4일 전에 양봉들 4개가 나오면서 5개가 나오면서 이평선을 맞았지만 주가는 이 원 다음에 60일, 20일 이평선 저항을 받고 돌파를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여러분? 자, 20일 이평선 지지 성공이라는 거 옆에 이제 양봉 나온 다음에 이제 차트의 정중간이죠. 그래서 한 20일 정도 빠졌어요. 그리고 다시 장대 양봉이 나오고 장대 양봉이 나오고 양봉이 5개 나온 다음에 이평선을 돌파했지만 돌파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지점은 여러분 보세요. 그 20일 이평선 지지 성공한 다음부터 여기 돌파 실패할 때까지 그 기간 동안만 차트를 보시면 손실을 본 사람이 많나요? 수익을 본 사람이 많나요? 손실을 본 사람이 아직 많죠. 20일 이평선 지지 성공한 다음에 장대 양봉 다음부터 쭉 주가가 18일 동안 밀렸고 18, 19일 동안 밀렸고 양봉이 다시 사유를 나와서 반등을 했지만 그러니까 당연히 18일 동안 물린 사람이 더 많은 거죠. 그러니 본전 이렇게 상승을 하더라도 이평선 저항을 뚫기가 힘든 거죠. 그리고 주가는 계속 밀리는 거죠. 그러면서 손실을 본 사람이 더 물린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주가는 더 계속 끝없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5일 이평선 저항도 이제는 5일 이평선 저항도 돌파가 힘든 거죠. 물린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니까. 그러다가 이제 주가가 돌파를 하게 됩니다. 이평선 돌파를 성공하게 되는데 요건 좀 이따 설명드리고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주가가 지지된다는 건요. 손실을 본 매수자 혹은 보유자보다 현재 이익을 본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익을 본 매수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주가가 저항돼서 돌파에 실패한다는 건 손실 본 매수자가 이익을 본 매수자보다 아직 많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지금 현재 이익을 본 사람이 더 많으면 주가가 단기적으로 하락을 해도 지지될 경우가 많겠죠. 왜냐면 아직 난 손실이 아니니까. 거꾸로 주가가 하락하던 주가가 단기적으로 올라가도 하락하다가 단기적으로 올라갔어도 돌파가 어렵겠죠. 왜? 지금은 아직도 손실을 본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이 차트 보시면 갈색이 60일 이평선, 20일 이평선이 분홍색, 5일 이평선이 파란색입니다. 자, 그 주가의 제가 이평선은 뭐라 그랬어요? 평균 매입 단가라겠죠. 60일 이평선의 매입 단가, 20일 이평선은 20일 동안의 매입 단가, 5일 이평선은 5일간의 매입 단가라고 그랬죠. 그 맨 위에 이 차트에서 여러분 이제 지지 성공돼서 이제 저기 떨어지기 전에 뭐 5일 이평선 지지 성공 뭐 요 부분 한번 봐보세요. 위에서부터 보시면 주가가 있고 5일 이평선이 밑에 있고 20일 이평선이 있고 60일 이평선이 가장 밑에 있죠. 상승 추세는 대부분 그렇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60일 이평선 60일 전에 산 사람은 크게 지금 수익이 난 상황인 거고 20일 이평선
매수한 사람도 아직 수익인 거고, 오일도 마찬가지인 거고, 이해 가시죠? 캔들 바로 지금 산 사람도 수익인 거고. 그러니까 지지가 약간 눌려도 살 사람이 많다는 거죠. 거꾸로 이게 오른쪽에 이제 하락되는 부분 보세요. 주가 캔들이 가장 밑에 있고 그 위에 5일 이평선이 있고 그 위에 20일 이평선이 있고 그 위에 60일 이평선이 있죠. 그러니까 60일 이전에 산 사람은 아직도 저렇게 많이 손실을 본 거고. 그러니까 주가가 어떤 특별한 계기나 모멘텀이 없으면 상승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주가가 지지되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손실을 본 사람보다 이익을 본 사람이 더 많아야 되는 거고, 주가가 돌파가 안 돼서 이제 저항받아서 돌파가 안 되는 경우는 아직도 많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뭘 보면 알 수 있겠어요? 하락할 때 단기적으로 오를 때는 매매를 하시지 마시란 말씀 드리는 거죠. 저기 20일 이평선과 지지선공과 20일 이평선 저항과 돌파 실패 그 구간에서 끝부분에 마지막 5일 상승을 했지만 결국 실패하잖아요. 돌파를 아직 물린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사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매매를 하셔도 단기로 하셔야지. 그걸 뭐 이제 장기로 매매를 들어가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평선은 평균 매수 단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지지되고 저항이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건 이제 흔히 말하는 정배열 차트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시겠지만, 자, 주가가 상승 추세인 종목에서는 주가가 5일, 20일 이평선에서 지지될 확률이 이렇게 높습니다. 왜? 요 지점은 여러분 아직 20일 동안 산 사람, 훨씬 많은 사람이 5일 동안 산 사람보다 20일 동안 산 사람이 더 많겠죠. 그 사람들이 아직도 지금은 손실이 아니니까 물량을 안 던져요. 그러니까 지지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물론 5일 동안 산 사람 중에 뭐 팔고 싶은 사람은 팔 수 있으니까 약간 이게 빠질 수는 있죠. 그렇지만 아직 20일 동안 산 사람들이 아직 손실이 아니기 때문에 주가는 지지될 확률이 높는 이평선 지지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5일 동안 산 사람은 손실이겠죠. 요 지점에서 5일 전 거까지 보면. 그렇지만 20일 동안 산 사람은 아직 밑에 있으니까 20일 이평선 밑에 있죠. 아직 수익이니까 팔지 않겠죠. 그죠? 한번 기다려보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고. 이렇게 이평선이 지지되는 경우가 많다. 오늘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어느 책에서도 잘 없는 이평선이 이렇게 설명한 데는 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주가가 이평선이 지지된 후에 예상되는 주가 지지된 다음에 올라갈 거 아니에요. 주가의 상승 탄력은요, 5월 이평선이 지지됐을 때가 20일 이평선 지지됐을 때보다, 또 60일 이평선 지지될 때보다 상승될 탄력도가 더 큰 겁니다. 왜냐, 이탈을 그만큼 안 했기 때문에 5일 이평선 지지된 거 말고 예를 들어서 20일 이평선에 지지가 됐다. 그건 뭔 얘기예요? 5월 이평선은 깨고 내려가서 20일 이평선에서 지지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탈한 물량이 더 많다는 거죠. 그다음에 60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주가의 추가 상승 탄력은 가장 좋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또 주가가 지지되는 지점,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새로운 매수 급소가 탄생한. 왜? 그 주가가 지지된 지점이 그 최근의 평균 단가 중에 가장 낮단 말이에요. 상승을 하기 위해선 어떤 상승한다는 전제에서 상승을 하는 지점에선 가장 낮은 단가라고. 여러분 원치인 거 보세요. 가장 합리적인 매수 지점, 가격이 나오는 지점이란 말이죠. 주가가 지지되는 지점이. 이익이 극대화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지되는 지점이요, 새로운 매수 급소가 탄생되는 지점입니다. 아까 지지와 저항은 또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렸죠? 예,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많이 드립니다. 자, 이거는 거꾸로 역배열 차트네요. 하락하는 차트네요. 자, 하락 추세인 종목에서는요, 주가가 5일 이평선, 20일 이평선에서 저항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여기서 주가가 하락하다가 이제 20일 이평선을 맞았지만
이평선 저항을 맞았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서도 21 이평선을 저항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요 지점을 한번 보세요. 요 지점. 요 지점은 그 순서를 보면 맨 위에 있는 게 61 이평선이고 그 다음에 21 이평선이고 51 이평선이고 주가가 맨 밑에 있죠. 근데 이때는 주가가 캔들이 20일 근처 가지도 못했어요. 앞선 이평선 저항에선 그래도 21 이평선 맞고 떨어졌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첫 번째 이평선 저항, 두 번째 이평선, 이게 세 번째 이평선 저항인데 물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기 더 힘든 거죠. 그러다가 다시 또 이평선 저항을 또 받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50일, 20일 이평선에 저항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모든 하락엔 끝이 있기 마련이죠. 근데 보통 이렇게 하락을 해서 투매가 3번 정도 나오면 바닥이 잡히게 됩니다. 1차 투매, 2차 투매, 3차 투매. 장대 음봉과 함께 거래량이 터졌죠. 이게 투매가 한 3번 정도 나오면 어느 정도 이제 그 팔고 나갈 사람은 다 팔고 나간 겁니다. 제가 앞선 시간에서 이제 말씀드린 게 아마 기간 조정, 하락에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있다. 그래서 가격 조정이 있고 기간 조정이 다 돼야 비로소 바닥이 잡힌다는 말씀드렸는데 이건 이제 어느 정도 보면 가격 조정 구간인 거죠.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 이평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제 어떤 계기나 모멘텀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 주가가 하락 추세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락하던 주가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상승 양봉, 장대 양봉 프라이빗 대량 거래량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강하게 뚫고 올라가는 거죠. 앞서 투매가 이렇게 여러 번 나오다 보니까 3차 투매까지 나오고 바닥 이제 팔 사람은 다 팔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바닥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강한 뉴스나 모멘텀에도 주가가 탄력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평선을 급히 돌파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거래량의 비밀이나 캔들 차트의 비밀에 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보시고요. 이게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돌파하게 되는데 이건 뭐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거고 이제 오늘 또 새롭게 말씀드린 중요한 거. 이게 상승 돌파를 이평선 돌파를 처음 했어요. 근데 하락하던 주가가 상승 반전을 해서 1차 돌파를 하더라도 이렇게 눌림목이 나오는 구간이 많다고요. 1차 돌파 후 눌림목. 그러니까 섣불리 따라가지 마시라. 성급히 추격 매수하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평선 돌파를 했어요. 그러면 쭉쭉쭉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눌림목이 박스처럼 나오는 경우가 있고 다시 하락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어느 경우가 가장 많을까요? 돌파했다 하락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경우가 눌림목이 나오는 경우가 쭉쭉쭉 돌파하자마자 쭉쭉 올라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렇게 확률상 봤을 때 주가는 확률 게임인데 성급히 따라갈 필요가 있을까요? 눌림목을 이렇게 눌림목을 기다렸다가 주가 올라가죠.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는 거죠. 지금 이번에도 이제 제가 이번 주 방송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시황 방송에서 현금 갖고 계신 분은 막 사고 싶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고 사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이동평균선의 지지와 특히 지지와 저항이 어떤 의미가 갖고 있는지 딴 데서도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 경우 거의 없으니까 이 방송 꼭 보시고 잘 이해 어려우신 분은 1편도 꼭 보시고요. 아셨죠? 자, 방송 안내입니다. 2월 18일 방송 안내, 주간 지체크 2월 4주차 방송, 또 이제 구정 연휴 끝나고 미국 증시가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황 상황을 볼 거니까요. 여러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요. 이상 원샷이었습니다.